박 교수님께서 지금 사우디하고 그 이란과의 여기서 미국의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미국의 중동 정책이요. 예. 전반적으로 제대로 예. 된 적이 없어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중국이 중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그거는 뭐 어머 판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국 쪽에서 그런 뜻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미국이 왜 중재를 안 했는가? 네. 저는 고의적으로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이 틈을 타서 중국이 국가 안보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우디에? 중국이 그 미국을 역할까지 위안화 국제화 차원에서 뭐 석유 결제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위안화 결제하자 하면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르다. 봅니까? 다만 네온 프로젝트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동 이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저는 중동 이러면 머릿속에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세계의 화약고다.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3월 초에 지금 굉장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사우디와 이란의 화해 소식이 지금 전달이 됐는데요. 중동국 정세가 지금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목되는 바는 중국이라는 또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동 문제를 다룰 건데요. 두 가지 주제로 전문가를 모시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던 중동 정세가 최근에 어떠한 상황이고 이번에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그게 중국의 화해 역할이 크냐, 중국의 존재감이 중동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냐, 이 주제와 두 번째는 앞으로 중동의 상황, 중동의 정세 발전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에 혹은 세계 국제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두 가지를 갖고 전문가를 모셔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 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에서 오셨습니다. 한 분은 이스라엘 전문가십니다. 현재 한국 이스라엘 학회장이시기도 한데요. 중동학 박사였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에서 박사를 하신 분이시고요. 성일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똑같이 우리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에서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반대로 우리 박현도 교수님은 이란 테헤란 대학교에서 이슬람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대표적인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지금 모셨는데요.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가 배경을 설명드렸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 중동 문제에 대해서 배경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다 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 두 분 교수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박 교수님께 이란 그리고 사우디 왜 오늘 이 둘이 화해가 이슈가 됐는지 그 배경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1979년 이전까지는 네. 그 미국에서 부르는 이름이 쌍둥이 기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친미 쌍둥이 기둥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70년대 그 냉전을 이길 수 있는데 원동력이 됐던 게 이 사우디하고 이란이 풍부한 석유를 미국에 제공을 했고 그게 소위 말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세계에 모든 석유가 혈관처럼 공급이 됐는데 문제는 1979년입니다. 네. 79년에 이란이 반미 국가로 바뀝니다. 그렇죠. 예. 예, 혁명을 했죠. 그래서 반미 반서구 네. 그러면서 이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만들겠다 하면서 혁명이 성공을 했고 네. 그때부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전에도 뭐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건 아니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서로 싸우거나 하진 않았던 게 미국이 이 가운데 있었어요. 힘은 사우디보다는 이란이 훨씬 세죠. 국력 측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란을 항상 뭐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일단 미국이 있기 때문에 친미 국가로서 서로 균형을 잡을 수 있었는데 네. 79년에 이제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사우디는 미국의 우산으로 더 안에 들어가고요. 네.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제3의 세력으로 남으려고 했던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사우디한테 얘기했던 거는 네.
그 사우디 너희들은 뭐 이슬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니네 이슬람이 제대로 된 이슬람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슬람이 제대로 이슬람이니까 네. 우리식으로 사람들이 혁명을 해서 사우디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 혁명 성공했는데 네. 우리 혁명 성공한 거지 뭐 니네들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자 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는 이란은 항상 우리를 언제든지 전복하려는 나라구나라는 걱정이 생겼고 그러면 사우디도 이란에 맞서려면 우리 이슬람이 제대로 된 이슬람이고 이란의 이슬람은 잘못된 이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그 풍부한 페트로달러로 자신들의 이슬람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79년의 원한이 지금까지 오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최근의 원한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2016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편에 서 있었던 그러니까 이란 친이란이라고 사우디가 규정을 했던 동부 지역에 니무르라는 성직자가 있거든요. 쉬아파 성직자를 사형시킵니다. 니무르는 항상 그 얘기예요. 사우디 정부가 나한테 자꾸만 너는 뭐 외국의 사주를 받고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외국 사주 받은 적 없다. 사주적 받은 있으면 그 나라가 어딘지 밝혀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사우디에서 태어난 쉬아파 사람으로서 사우디 국민으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싶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지도자를 뽑고 싶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 얘기를 했는데 사우디에서는 이 국가보안법이죠. 완전히. 그래서 사형을 했고 이란이 여기에 격분을 합니다. 이란이 사형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형을 했고 그래서 격분해서 이란 주민들이 주 이란 사우디 영사관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사우디가 단교가 들어간 겁니다. 2016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화해의 무드 오기 전까지는 계속 단교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공격하는 뒤에 조용히 공격하는 그러한 작전들을 계속 세워왔던 겁니다. 그러면 정 교수님 지금 방금 박 교수님이 이렇게 배경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중동 문제의 가장 그 핵심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계속 확장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란과 사우디는 같은 이슬람 쪽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뒤에 유태인 자본과 미국이 뒤에서 이렇게 양대로 이렇게 같은 편에 있다가 지금 어쨌든 뭐 헤어져서 이런 문제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좀 배경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이란 관계가 79년 즉 이슬람 혁명 전까지 아주 좋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란과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즉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나기 전까지요. 그러나 이제 혁명이 나고 나서 이란이 완전히 이제 시아파 혁명 국가가 되고 그다음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련해서 이란이 상당히 불만을 드러내고 즉 같은 무슬림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억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 시아 국가지만 이란은 그것을 그냥 가만두지 않고 그 당시에 걸프 국가들이 다 미국과 친했고 또 미국과 친한 걸프 국가들은 사실상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걸프 국가들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란은 우리가 진짜 팔레스타인의 형제 국가다.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걸면서 이스라엘과 척을 지게 되고 특히 이제 1982년에 이란이 레바논에 있는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세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하고 이제 앙숙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핵 문제죠. 이란의 핵 개발.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이란이 말로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공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란의 목표는 핵무기 개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이란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믿고 있고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운 것이 JCPOA 즉 이란과의 핵 협정이지 않습니까? 2015년 체결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이미 그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즉 지금 현 나타냐후 총리도 반대를 했고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2018년에 탈퇴를 하게 됩니다. 왜 탈퇴를 했는가?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때 나타냐후 총리가 테헤란에서 이스라엘 정보부가 입수한 이란의 비밀 핵 무기 개발 계획 문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보면서 오바마가 체결한 협정이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협정을 더 좋게 이란과 협정을 더 좋게 다시
체결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네. 일방적으로 미국이 JCPOA 즉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면서 이란과 미국 간에도 다시 핵협정을 해야 되고 네. 이스라엘은 또 여전히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의심하면서 네. 이미 이 1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이란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네. 우리가 단독으로 이란의 개발하겠다. 핵시설을 공습할 수 있다고 천명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가장 큰 갈등은 역시 핵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배경 설명을 되게 쉽게 잘 해주셨는데요. 또 각자 입장에서 미국의 역할을 좀 한번 또 배경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 교수님께서 지금 사우디하고 그 이란과의 이 앙숙 관계가 왜 형성된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미국의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미국의 중동 정책이요. 예.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미국이 이 사우디와 이란을 그 양대 기둥으로 뒀을 때도 예. 사실은 방점은 이란 쪽에 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란 쪽에 가 있었고 사우디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예. 유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이란에게 그걸 접수해라 할 정도로 이란 쪽에 가 있었고 그걸 안 사우디가 행복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는 또 미국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네. 73년에 유가가 폭등했었을 예. 때 이란은 사실은 유가 폭등하는데 전혀 일조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석유 금수 조치할 때 이란은 석유를 계속 팔아줬어요. 그런데 이란은 근대화 정책을 미국의 근대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근대화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예. 쉽게 말해 여성들의 히잡 벗기고 예, 예. 술 팔고 디스코장 만들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의 현대적인 예. 그 세속주의로 가고 있었는데 예.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돈이 필요하면은 이란에서는 유가가 올려야 되는데 미국이 유가를 안 올리고 잡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올리기로 약속을 한 76년 도하의 까타르에서 예. 있었던 오페크 회의에서 예. 이란이 석유값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예. 사우디가 미국과 모종의 딜을 해서 그렇죠. 사우디가 우리는 무한 증산하겠다 하면서 유가가 못 올랐고요. 예. 그 76년이 실질적으로 79년 이란의 혁명의 단초가 됩니다. 77년 1월 달에 이란의 샤가 우리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자기 궁정 장관에게 밝히거든요. 그러면서 예. 이란이 급전직하 떨어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미국의 CIA라든지는 공작을 어떻게 했냐면 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샤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가는 것을 항상 키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중 작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궁극적으로 79년 혁명 나면서 네. 미국이 이란 컨트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온 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미국이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이란을 회유하거나 현재 정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바꿔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발로 차버린 경우가 많죠. 박 교수님, 이란은 왜 사우디와 그럼 이번에 이렇게 좀 화해 모드 비슷하게 왜 이런 모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하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 둘 다 예. 친하고 싶었어요. 서로. 예, 예. 좀 자존심 내놓고 친하고 싶은데 계기가 없었던 거고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게 중국인 거죠. 그럼 중국이 입김이 확실히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이 친하고 싶은데 그 브로커가 있어야 됐어요. 예, 예. 그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근데 미국이 예, 사실은 예. 그 전통적으로 해온 해왔는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왜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중국이 들어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2017년 이래로 사우디아라비아는 MBS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이 예. 왕세자가 되면서 아주 예. 공격적인 작전을 썼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이 예. 형세가 어떻게 되면 이란이 공격을 하고 예. 상대 쪽은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예. 그러니까 사우디는 항상 이렇게 이란한테 밀려 있는 상태였어요. 오케이. 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란이 뭔가를 한 다음에 사우디는 끌려가는 형태거든요. 그렇죠. 이란이 선명한 이슬람을 얘기하면 사우디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선명하다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예. 모든 주도권을 이란이 갖고 있었는데 예. 빈 살만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야 79년부터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란한테 질질 끌려왔다. 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싸움이 우리 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란 쪽에서 일어나게 하겠다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맞대응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이란의 테러도 나고, 예, 그러면서 이 사우디가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나 이란의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그 반정부 언론, 예.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방송 너무 재미없으니까 항상 뭐 이렇게 그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걸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착안해서 2018년에 네. 영국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는 언론사도 만듭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이 거기다 댄 돈이 무려 250억 달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들면서 예. 언론인들을 뽑는데 뭐 상대방 언론보다 2배로 월급 주면서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 돈이 이제 사우디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 이란 인터내셔널이 하는 언론 예. 보도가 거의 대다수가 반이란 정보예요. 반이란 정부 예. 내용을 좀 다루네요. 예. 그러니까 이란에서 다루기 어려운 거를 계속 다루니까 예. 이란은 신경 쓰이는 특히 이번에 히잡 시위. 그렇죠. 거기 본격적으로 여기 히잡 시위를 가장 널리 알린 게 이란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너무나 화가 나서 네. 몇 번 테러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를 하니까 그리고 영국에서도 너무 불안하니까 니네들 영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23년에 올해 이 미국으로 본사를 옮깁니다. 이란 네. 인터내셔널이. 그런 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본격적으로 이란과 맞대응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서로 한계가 온 겁니다. 예. 이란은 돈이 없어요. 이란은 지금 그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40%에서 50%고요. 맞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을 제재를 했었을 때 네, 당시에. 그때 이란 1달러가 예. 이란 돈으로 한 3,700원이었습니다. 제일 비쌀 때가. 오케이, 3,700원. 예.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지금이 거의 뭐- 4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뭘 할 수 거의 없는 뭐,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쓰든지 사우디하고 화해를 하면서 이게 지금 다른 데 돈 쓰는 게 아니라 경제 발전에 돈 쓰고 그 중국과 관계에서 경제 발전을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사우디도 해보니까 안 되는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해보니까 안 되니까 오케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면서 좀 싸우지 말자. 사우디가 무서워하는 거는 이란의 미사일입니다. 오케이. 이란의 미사일이 만약에 사우디하고 싸우면 이란의 미사일이 전부 다 그렇죠. 사우디의 유전을 다 때릴 텐데요. 예, 그거 예.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 그럼 국가 안전. 그렇죠. 예, 그러면 예. 네옴 못 하죠. 오케이. 네옴에다 미사일 한 방, 드론 한 방이면 끝이거든요. 그것이 네옴시티 못 하겠네요. 못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서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박 교수님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 이제 앞에서 왜 미국이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제 공부한 걸 말씀드려보면 미국은 사실 원래는 중동 석유를 굉장히 의지를 했잖아요. 후에 셀가스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석유 수출 국가가 됩니다. 셀가스. 그러면서 중동의 전략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드디어 그 아프가니스탄 철수까지 하게 되죠. 중동 문제에 크게 관여할 여유가 또 없었던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중국을 적으로 규명하면서 중국과의 또 이 패권 전쟁이라고 해도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과의 갈등 이게 이 두 개가 백악관 고모들 머리에 시간을 많이 썼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동에 대해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늘 지금 반이란 정책을 많이 해왔고 스위프트 다 추출했고요. 그래서 이란은 굉장히 지금 말씀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했었고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또 그 사이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뭐 인권 문제도 있었고요, 사실은.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건, 사고도 있어서 사우디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청도 못 간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든이 왔을 때 부대접을 했고 시진핑 갔을 때는 완전히 뭐 최고급의 대우를 해줄 정도로 지금 이런 분위기 연출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사우디가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사실 옛날에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산업 체계가 잘 된 나라였습니다. 제조업이 엄청 발전했었고 사실 인도보다도 제조업 체계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란이 공격하고 사우디가 늘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란은 제조업이 굉장히 잘 돼 있었고 경제 강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에는 잘 돼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우디는 기름 말고는 사실은 없죠. 지금도 똑같고. 그런 차에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한 겁니다. 저쪽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 돈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주로 누구냐면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돈 쓸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경제 협력을 되게 원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중국. 네옴시티 하려면 중국도 제조업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란도 원래 중국하고 북한까지 해서 이렇게 쭉 같이 와갖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지금 잠깐이라도 이란과 사우디는 공동의 불편한 존재가 미국이었던 부분이 사실은 좀 서로 그런 게 있었다가 중국이 또 중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화해 이런 역할을 해주니까 그게 배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미국이 실수한 게요. 예. 그러니까 중국을 잡으러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중국으로 잡으러 가면 뭐예요? 중국은
중동으로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예. 우리가 중동을 떠나지도 않을 거고 예. 우리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하고 중국이 예. 미국이 떠난 자리를 메꾸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메꾸기 원하지 않으면 네. 이들 국가와 뭔가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바이든의 능력이 안 됐던 거죠. 미국의 능력이 안 됐던 거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중국이 그렇죠. 보란 듯이 차지한 겁니다. 그럼 중국의 의도는 뭘까요? 어떻게 보세요? 경제 발전입니다. 앞으로? 그렇죠. 경제 발전 아니고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는 에너지가 계속 필요하고요. 그렇죠. 예, 에너지가 필요한데 뭐 사우디하고 이란은 뭐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강국들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이란보다도 중국이 더 필요한 건 사우디일 거라고 봅니다. 예, 사우디에 더 가깝게 가기 위한 작전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란은 어느 정도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도 중요하지만 이란보다는 사우디에 더 방점이 있지 않나.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미국이 그 이번에 뭐 중국의 중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그거는 뭐 어버 판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국 쪽에서 그런 뜻이 나왔는데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미국이 왜 중재를 안 했는가? 네. 저는 고의적으로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네. 대이란 정책은 아시다시피 최대 압박이거든요. 예. 예. 선언하지 않았지만 예. 보이지 않는 최대 압박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란과 사우디 간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물꼬를 터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최대 압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사우디와 관계를 개선한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완전 목을 쪼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숨을 터주는 그런 관계 정상화는 미국의 정책에 전혀 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도 관계 정상화를 이제 시작했지만 예. 이 관계 정상화를 가장 싫어하는 두 국가가 있다면 네. 이스라엘과 미국일 것이다. 예. 그리고 언제든지 사보타지, 즉 이 관계를 이간질해서 이란과 사우디가 다시 예. 관계 정상화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사보타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간질을 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사우디와 이런 이란의 관계 정상화가 이스라엘하고 UAE 관계에 혹시 뭐 변수로 작용할까요? 네. 저는 크게는 작용하지 않겠지만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바로 알리 샴카니 이란 국가안보 회의 의장입니까? 예. 바로 지금 유엔에 날아가서 이제 우리가 사우디랑 어떻게 관계 정상을 했는지 다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주듯이 바로 UAE로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이미 뭐 UAE와 사우디는 관계 정상화를 이미 한지 오래됐고요. 네. 그래서 관계가 아주 뭐 유연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사우디와 이란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하고 UAE도 계속해서 경제 협력을 계속 가속화해야 되거든요. 지금 2020년에 관계 정상을 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두 국가가 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와 이란 관계가 혹시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문제가 역시 해결되지 않는다면 네. UAE도 지금 이스라엘과 자기가,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할지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중동에서 하는 그 유명한 금언 중에 하나가 사우디가 어디로 가는 걸 보려면 UAE를 봐라. 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UAE가 관계 정상을 했죠. UAE가 이란하고 관계 정상을 했죠. 네. 바로 사우디가 따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하고 UAE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언제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UAE의 발걸음 자체가 상당히 사우디가 갈 길을 보여주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런 지금 중동의 정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재편 움직임이 지금 보이는데 앞으로 미중 갈등에는 이 나라들이 어떤 스탠스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중국이 사우디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봤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이란과 중국이 2021년에 물론 외무장관끼리 협약이긴 했지만 중국이 향후 25년 동안 4천억 달러를 이란에 투자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4천억 달러면 요즘 환율로 하면 거의 520조 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국의 1년 예산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 게 없어요. 실제는 한 게 없어가지고 이란 대통령이 최근에 중국에 갈 때 어마어마한 강요들을 끌고 가가지고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얻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란이 제재 풀리기 전에는
중국이 할수 있는 이란에서 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미국에 그런 걸 보내요. 네. 미국에 이런 미국이 또 페널티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눈치 보내요. 이란은 사우디에 더 방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로서는 지금 이란을 이렇게 잡아두는 게 중요한 게 네옴시티를 해야 되는데 네. 말 그대로 이란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네. 이란이 주변에 친이란 네. 그 민병대를 이용해서 사우디에 한 방이라도 때리면 네. 사우디 건설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막아야 되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지금 1대1로 싸웠을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어떻게든지 이란의 손을 잡아놓고 서로 차가운 평화를 유지를 한 게 나는 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양쪽의 지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는 자기 건설을 하려고 그러고 이란도 일단은 조금 전선을 잠재워 놓고 그렇죠. 경제를 해야 되고 네.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3월 21일이 춘분인데 이란이 설날이에요. 이란 설날이 보통 시작하기 한 2주 전부터 축제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이번엔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민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노르즈 기간에는 뭔가 정부가 가시적인 걸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런데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타파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딱 좋은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지금 현재 그 경제난을 이겨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문을 연 거죠.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의존하지는 않지만 네. 많이 의존할 수는 없고 네. 그게 사실 이란이 알아요. 그걸. 예. 그러니까 이란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왜 중국이나 러시아로 갔겠느냐. 미국 니네가 너무 쪼이니까 갔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신호가 되는 거죠. 우리 조금만 틈이 나면 가고 싶으니까 열어달라 이거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시점일 것 같아요. 그 맥시멈 프레셔가 과연 통할 것이냐. 안 통한다면 대선 되기 전에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란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주고 적어도 우리나라에 묶여있는 돈이라도 이란이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미국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우크라이나 변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이란이 예. 러시아에게 공격형, 자살용 맞아요. 드론을 엄청나게 네.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예. 거기 플러스 예. 러시아와 이란 간의 무기 기술 교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예.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러시아와 이란 간에 지금 밀접한 지금 군사 고리가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드론만 준 게 아니라 전투기도 기밀하게 가네요. 지금 군사적으로 이란에 예. 준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거의 세계 전쟁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좀 돕고 있고 예. 지금 전투기까지 줄 가능성이 지금 네. 제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이란과 핵 협상을 한다? 그것이 과연 내년부터 이제 선거 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바이든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란과 핵 협상이 평온 데 도움이 될까? 라는 이제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다시 핵 협상을 이란과 미국 간 핵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좀 이게 좀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사우디가 이란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사건은 네. 2019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2019년 아랍코 정유회사 두 곳이 드론과 맞아요. 그다음에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받았죠. 예. 아부카이크와 쿠라이스라는 두 지역이 예. 이란이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사우디는 만약에 아람코가 그렇네요. 날아가면 네. 사우디 경제는 끝나잖아요. 끝나는 예. 것뿐만 아니라 예. 지금 뭐 비전 2040이고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네옴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전혀 지금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2019년부터. 왜? 사우디가 원하는 것은 미국의 최신 무기를 원해요. F-35라든지 아니면 네. 완전히 이란의 어떤 드론이나 저런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그거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는데 미국은 그걸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고 MBS가 어떤 인물인지 아직 모르겠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로서도 똑같습니다. 아까 이란이 사우디가 관계 정상화를 한 것이 미국에 보내는 신호라고 하셨죠? 박 교수님이.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나 인정해주지 않고
백악관이 초청해주지 않으면 오케이, 나 중국과 함께 가겠다. 미국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렇죠. 빨리 나를 그렇죠. 백악관에 불러주세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서 이란은 지금 확실하게 러시아 쪽에 선 거죠? 근데 사실은 확실하게 섰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요. 예. 그건 드론을 왜 줬느냐라는 문제가 그렇죠. 있어요. 그게 예. 전쟁 예. 때문에 줬다기보다는 예. 이란이 러시아한테 줘야 될 대금을 그걸로 결제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미국한테 요구하는 건 좀 우리 말 좀 들어라 이제.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한 수십 년 동안 미국 말 잘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당신들도 우리 말 좀 들어라라는 게 사우디가 보내는 신호인데 이 신호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미국에 보내는 신호라기보다는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는 신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향수가 있거든요. 네. 중동 국가들에서는요. 맞아요. 공화당하고 좀. 네, 중동 국가는 전부 다 맞아요. 트럼프를 다 좋아합니다. 맞아요. 이란만 빼고요. 이란만 빼고 그 트럼프를 좋아하고 맞아요. 이란은 바이든이 희망을 걸었는데 바이든 이 사람도 이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뭐 맞습니다. 너무 명백하게 나와버렸고. 민주당을 안 믿죠. 예.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란이 친러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란이 그쪽으로 간 거는 제재 때문에 간 겁니다. 오케이.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바라보는 눈은 차가워요. 네. 얘네들은 서방이라. 오케이. 예, 서방 쪽으로 갈 거고 우리한테 지금 오지만 제재만 풀리면 다시 서방으로 갈 거다. 오케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도 받아주는 거는 지금 나쁠 건 없으니까. 어쨌든 이란하고 중국도 차가운 평화네요. 차가운 평화입니다. 속으로는 각자 계산하면서. 어쨌든, 그럼요. 네. 이란이 사실 중국에 간 거는 오케이. 이 중국이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초이스가 없습니다. 맞아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우디는 거의 국가안보를 미국에 의존했는데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이 틈을 타서 중국이 국가안보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우디에? 중국이 그 미국을 역할까지. 예. 대체하기는 힘들지만 네. 사우디가 필요한 무기는 충분히 대줄 수 있죠. 근데 그 무기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체계가 다를 텐데. 그럼 뭐 미국 무기 체계이긴 하지만 그럼 전문가를 같이 파견하겠죠. 그러니까 중국 무기와 그 호환이 안 될 것 같은. 네. 그래도 뭐 드론 같은 거는 네. 간단한 드론 같은 경우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여요. 네. 왜냐하면 중동이 제일 원하는 건 국가안보 그렇죠. 차원에서 미국이 필요했던 네, 건데 그 틈을 타서 만약에 중국이 그것까지 해줄 수가 있으면 사실은 중동이라는 이 지역이 미중 갈등에서 새로운 또 하나의 어떤 힘의 한쪽으로서 근데 중국이 할 수 그 있을까요? 군사 무기를 할까요? 경제로는 하더라도 아니 네. 군사 무기 이제 미국처럼 전투기 같은 아주 고급 무기는 못 하고 네. 하지만 그 드론 밑에 같은 건 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아요. 드론 드론은 같은 워낙 거 잘하니까. 그 밑에 있는 무기들은 예.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제공해 줄 수 있다. 그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만약에 했다. 예를 들면 사우디에 예. 뭐 그런 저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UAE가 보셨지만 미국의 전투기를 안 사지 않았습니까? 예. 프랑스 전투기를 라파엘 전투기를 사지 어차피 않았습니까? 미국이 안 팔아주잖아. F-35 그렇게 달라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렇기 주면서. 때문에 예. UAE와 사우디는 이미 예.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었어요. 그러니까 이념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때문에 뭐 자본주의, 오케이. 공산주의 이게 딱 오케이. 이 틀이 있어가지고 이념은 안 흔들리지만 예, 우리는- 전략적으로 예. 손을 잡을 수는 있다. 우리는 예. 그 틀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 궁극적으로 해방 네. 이후에 미국의 교육 받아온 그 모든 그 힘들이 그렇죠. 친미 친일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벗어나면 큰일 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유연한 사고를 못 하는데 그쪽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쪽은 아, 그러지 유연한 않아요. 사고 예, 한다. 예, 네, 예. 우리는 유연한 사고를 못 하는데 네. 거기 유연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UAE에서나 사우디에서 하는 거는 우리는 우리에게 이득이 되면 누구나 손잡겠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번에 그 중국이 위안화 대출을 지금 사우디에 해주는 걸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 교수님이나 우리 박 교수님 만약에 중동이 미국에 대한 희망을 버렸으면 중국이 지금 원하는 게 위안화 국제화잖아요. 옛날에 석유 페트로 달러가 한 것처럼 페트로 위안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그런 기회도 오겠네요. 위안화 국제화 차원에서 뭐 석유 결제를 UAE하고 사우디가 제일 많이 주거든요. 중국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위안화 결제하자 하면 지금 이 상황 계속 가게 되면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가능할 것 어마어마한 같습니다. 사건이죠, 사실 그러면. 근데 뭐 그 예.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이르다. 봅니까? 아직까지는 이르다. 그리고 이라크도 최근 이라크 중앙은행도 예. 중국과의 거래를 예. 위안화로 맞아요. 하도록 계획을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예. 아직까지 그렇게 했다는 예. 그런 보도는 없습니다. 다만 네온 프로젝트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온 프로젝트 대규모 공사를 예. 하면 예. 우리가 보통 건설업에 계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네.
그 인력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많은 인력을 들어와서 중국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부품 모두 다 중국밖에 네, 없고. 그러면은 예. 그 대금은 그걸로 결제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거 위안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니까 그 자체도 의미가 그래서 있는데. 네옴 건설이 그거를 당길 수 있겠다. 근데 대신 사우디도 미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말을 하진 않고 있고 할 거야라고 살살살살 얘기는 하지만 못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옴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두 교수님 각자 그 이 미중 갈등에 앞으로 확산하면서 뭐 이란 측면도 좋고요, 중동 측면도 좋고 또 이스라엘 측면도 좋고 중동 다 좋으시니까 각자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 박 교수님 먼저. 예. 저는 우리 정부가 좀 유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고요. 한국 정부가. 네, 오케이. 그리고 특히 정책 위반자들이 말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이 나는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와 정책 위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중동의 어느 국가를 좀 모범 사례로? 저는 UAE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UAE UAE가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나라고요. 중견 국가고. 지역에서. 그래서 UAE를 좀 벤치마킹을 해라. UAE는 어떻게? UAE는 저걸 만들지 않습니다. 두 나라 다 이렇게. 네, 저걸 만들지. 우리는 도움이 되는 나라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명확하게 그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항상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북한 변수가 있는 건 이해는 하는데요. 북한 변수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을 박스 바깥을 못 나오는데 저는 좀 더 창조적으로 나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를 준다 하더라도 다 주지 말자. 우리 실리를 챙기면서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런 모습은 없고 우리 박스에 갇혀서 지금 한미일을 더 강화하고 있고 확실하게 미국에 지금 뭐 투자를 하면 투자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확실하게 줄을 서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줄 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저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줄을 서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을 건 뭐냐 이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줄을 서는데 우리가 받는 게 없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정 교수님은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요. 우리가 너무 한쪽에만 이미 표를 너무 빨리 보여준다. 모성의 외교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UA처럼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미국과 관계를 단절, 뭐 미국과 관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죠. 중심을 잡았지만 중심은 내가 잡고 잡고 그러나 우리도 외교적으로 어떻게 할지 저 사람들한테 불확실성을 던져줘야 우리의 정책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죠. 이미 표를 다 보여주면 사실상 우리의 외교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대단히 모성의 외교를 조금 추구해야 되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중견 국가로서 우리도 좀 중동 지역 분쟁 해결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떻겠는가? 우리도 중재를 좀 해보자. 오늘 박 교수님과 그리고 성 교수님 같이 중동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못 나눴지만 기본 줄기는 나눈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참고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한국도 국가안보 문제가 있어요. 그죠? 북한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 민감한 이 가장 대국사에 끼어 있는 분쟁 국가로서 지금 북한과의 이슈가 있는 이런 국가로서 국가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도 이제는 새로운 산업으로 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또 경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제는 추격자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경제 발전 이슈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들으면서 중동이 이렇거든요. 중동 이 국가들은 다 국가안보 문제가 있어요.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고 동시에 경제 발전, 산업 구조 다양화를 해야 되는 이런 이슈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동의 사태가 우리 한국의 미래 발전에 주는 시사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두 분 전문가와 계속 중동 문제를 워칭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흐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셔는 여러 주제를 많이 다룹니다. 경제, 군사, 외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훌륭한 전문가들을 계속 다양하게 모셔서 같이 지혜를 모으면서 재미있는 방송을 해가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